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71세의 나이로 짧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돌아왔으며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만났고 귀국 후 MBC 뉴스의 미더 프레스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11월에 5번째 6회 임기의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임기 동안 그레이엄은 이스라엘을 지지해왔으며 이스라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4년에 그레이엄은 이스라엘 장관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곧 다시 의회로 돌아가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동맹국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어떤 나라든 말이죠. 이 체포영장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인다면 미국에서는 강력한 초당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지난 지 불과 15일 만에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0월 7일 사건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이란의 개입 없이 일어났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산의 93%와 훈련, 장비가 모두 아야톨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미국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아랍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평화를 이룹시다. 하마스를 파괴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는 대화로 풀어봅시다. 그레이엄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으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그 국경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꾸준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지만 미국 납세자와 미국 국민들도 역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께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에 있을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면 당신과 다른 동맹국들에도 보답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의견이 같진 않았지만 함께 일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를 발표하자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의 대선 캠페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 친구였던 분인데 우리가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사실 훌륭한 정치인이며 여러분의 주를 사랑하는 멋진 분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입니다. 고마워요 린지.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알고 지낸 가장 훌륭한 분 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상 열심히 일했고 진정한 미국 애국자였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매우 그리울 것입니다. 장례 절차 등은 추후 안내됩니다. 너무 슬픕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많은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린지 그레이엄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안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지키고 동맹을 강화하며 자유세계를 위해 평생 싸웠습니다. 제14대 총리이자 야당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는 린지 그레이엄은 흔들림 없는 도덕적 명확성과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깊은 헌신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중동을 위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뿐 아니라 유대 국가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싸웠으며 한 나라의 자위권을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텔아비브 다이어리 저자이자 뉴스위크 칼럼니스트 마크 슈만 씨를 모셨습니다. 마크 씨, 감사합니다. 그레이엄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무엇인가요?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항상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상원에서 그리고 분명히 현재 공화당 내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내내 그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자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토 자체도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나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싸운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거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마와의 거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할 때 린지 그레이엄은 그의 가장 큰 비평가였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부르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등 온갖 험한 말을 했습니다. 2016년에 린지 그레이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후보였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도전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린지 그레이엄은 화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화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골프를 치는 사이로 가까워졌고 그는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있던 최악의 본능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국제주의자입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언덕 위에 빛나는 등불이어야 한다고 믿는 구식 공화당원입니다. 요즘 많은 공화당원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미국이 특별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친구를 잃었고 자신도 개인적으로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에서 이러한 개인적 관계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역사에 큰 이론이 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들, 목표, 경제,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유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인 유대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개인적 관계, 훌륭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쭉 그래왔죠. 그리고 그는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총리들과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총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러 총리와 개인적 관계를 맺었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의 인사들과도 개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곳을 방문한 총 횟수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20번은 넘을 겁니다. 그는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 때문에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가진 개인적인 관계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말을 믿을지 말지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보통 한 나라의 국익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두고 국가의 이익이 개인적인 이익과 충돌할 때는 대개 국가의 이익이 이깁니다. 하지만 린지 그레이엄은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 린지 그레이엄만큼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지지해온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 현재 미국 정치에서 그의 역할을 매우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막 슈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란에 대한 전쟁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이슬람 공화국 내부에서는 축하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왔고 이란 국영TV는 고인이 된 상원 의원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린지 그레이엄이 명백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반이란 미국 상원의원의 죽음을 맞아 이란 국민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24 뉴스 영어판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세란과 함께합니다. 아리엘, 우리는 여기서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란의 여러 곳과 다양한 정치 인사들로부터 정말로 엄청난 반응과 게시물의 폭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보시다시피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잃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방금 그를 매장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지도부의 최상위 두 계층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반대편에 있는 인물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의사결정 테이블에 없었더라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랑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인사들을 잃었지만 너희도 너희의 인사들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사과와 오렌지도 아니고 사과와 방울토마토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체면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고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겪은 것과 같은 수준의 손실을 겪지 않았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서도 미국이 주요 인물들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전투에서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실과 이란인들의 인식은 자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담해진 정권 하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랑하고 미국을 비난하려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는 이란에 대해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고 이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매우 매파적인 목소리였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투로 인한 그들 자신의 막대한 손실 이후 체면을 살리려는 매우 붕색한 시도일 뿐입니다. 알겠어요.